절대부등식이 앞에서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코시 시바르트 이런 거 많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뭐 시간 많으시면 하셔도 돼요. 이건 시험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교과 과정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아마 그 코시 시바르트 나온 적은 전무하다. 예? 그러니까 코시 시바르트 나왔다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요. 비난의 대상입니다. 자, 산술기압 평균 봅시다. 산술기압 평균만 보시면 돼요. 산술기압 평균. 아이, 그래도 나는 또 코시 슈바르트 해야지. 뭐 의심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하실 때는. 왜냐하면 경험자의 말을 따르는 게 제일 좋아요. 합격률이 높고. 실제 그래요. 이전에 뭐 우리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런 뭐 은사님들 쭉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찾아뵙고 그래도 교직이 뭐 한 뭐 30명 이상 다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여쭤보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고 이제 여쭤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말 잘 듣는 학생. 말 잘 듣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말 잘 듣는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라. 요거는 한번 읽어와라. 요건 꼭 복습해야 된다. 뭐 그런 등등을 아주 충실히 잘 이행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 선험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성격상 좀 더 완벽해야지. 여러분들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는 공부하기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봅시다. 산술기압 평균. 자, 일단 간단하게 정명해 보세요. 산술기압 평균을 정명을 해볼게요. 루트에 A고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A, B는 실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뭐보다 커놨습니까? 0보다 커놨죠. 물론 조건이 단 AB는 뭐다? AB는 실수다. 라는 거. 우리는 계속 실수분을 많이 다루니까. 해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니까 양비 요거 제곱하니까 A가 되고 마이너스 2배 루트 AB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죠. 맞죠? 얘가 0보다 커놨더라. 그래서 이항시켜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예. 왜요? 아이, 실수니까. A 음수되면 안 되죠. 예. 아, 루트 마이너스 1은 실수가 아니죠. 예, 여기 루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AB는 실수, 죄송합니다. 맞아. AB는 0보다 큰 실수, 양수. 예, 양의 실수, 양수. 죄송합니다. AB는 양수다. 예. AB는 우리가 양수다. 양수.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질문 잘 하셨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맞죠? 요게 산술기압 평균. 물론,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A랑 B랑 같아져야 되죠. 맞죠? 물론, 등호는 우리가 A랑 B랑 같을 때 우리가 성립한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어떤 그 소진이 있지만 굳이 뭐 일단은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단 등호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이란 수는 얘는 6이란 건 우리가 1 더하기 우리가 5도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2 더하기 6이라 하지 말게요. 5라 할게요. 이제 원래 원리 자체가 이게 원래는 5라는 뭐 우리 자연수의 합으로 다 바꾸면 얘는 1 더하기 4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얘는 2 더하기 3이죠.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요거 5라는 놈은 일정하게 정해졌다면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해? 1하고 4 곱한 거나 2하고 3 곱한 게 어느 게 큽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은 두 놈의 수의 차이,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가 크다. 라는 정도의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산술기압 평균. 그러니까 산술기압 평균은 우리가 어디서 써먹히니? 산술기압 평균이. 자, 여기 봅시다.
요 합의 입장에서는 얘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묻겠죠. 맞죠? 맞잖아요. 반대로 이 곱의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두 가지 나누면 얘는 이렇게 자 a 플러스 b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루트 우리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루트의 ab라는 뭐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적죠. 맞죠? 얘 곱의 입장에서는 맞죠? 대값. 이 합의 입장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다. 무슨 말인가 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어디다 써먹히느냐? 요약해서 정리하면 합 또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우리가 주어질 때 최대 최소값을 우리 구하는데 지어질 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쓴답니다. 특히 우리 주의해야 될 게 특히 요거 특히는 특히 역수관계에서 말해서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쓰인다 라는 정도. 자, 문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자 a 플러스 b가 우리가 4라 봅시다. 이렇게 합이 주어졌다 이거지. 1대 AB의 뭘 물을까요? AB는 무슨 값? 최대값이죠. 맞죠? 그죠? AB의 최대값을 물게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다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 뭐예요? 즉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뭐예요? 4니까 4는 뭐보다 크거나 2배의 루트 AB보다 우리가 크거나 같다. 그런 나눠 정리하니까 AB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AB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4보다 적거나 같다. 따라서 AB 최대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반대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A, B가 이번에 4래요. 1대 A 플러스 B의 이것은 뭘 물을까요? 예, 최소 값을 묻겠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최소 값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잖아. 이런 것이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니 다시 지금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4라 정해졌어요. 뭐예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최소값은 뭐가 된다? 4가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 책은 뭐 이런 등등 있겠죠. 특히 역수관계에서 중요한, 저게 간간히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볼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할게요. 이것의 최소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사실 여기 조건은 단 AB는 양수라는 조건 줘야 돼요. 원래 여기서 AB는 뭐다? 단 AB는 뭐다? 양수다. 양수고, 당연히 동원은 어떻게? A하고 B가 같은 성립하죠. 맞죠? 여기서도 단 AB는 양수다. 단 AB는 우리가 양수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값, 자, 어떻게 해요? 물론, 여기서는 뭐예요? 단 조건에 어떤 조건을 줘야 될까요? 어떤 조건? X가 3보다 크다. 이 조건 줘야 말이 맞다, 이거죠.
아, 역수 관계는 무조건 10중 8구 산술기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거. 즉, 뭐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쓸게요. x-3이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x-3분의 1. 자, 다 됐죠? 됐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 있으면 안 되죠. 뒤에 뭐 해줘야 됩니까? 예, 플러스 4를 해주셔야 되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얘는 정해졌다 이거지. 얘는 정해졌으니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놈의 최소값 플러스 4가 이 전체의 뭐다? 최소값이 된다. 됩니까? 다 됐네요. 그럼 이거는 뭐? 얘의 최소값, 얘는 즉 뭐다? x-3 플러스 x-3분의 1은 뭐보다 커놨다? 2배의 루트에 뭐? x-3 곱하기 x-3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맞죠? 약분되죠. 맞죠? 따라서 요놈의 최소값은 뭐다? 2다. 그래서 이 전체의 최소값은 뭐다? 따라서 얘는 뭐보다 커놨다? 6보다 커놨다. 아시겠습니까? 뭐 요 정도가 다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 중등 다 그런 등등 있으니 뭐 경찰직 문제하고는 2개 정도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유형이 다 비슷해요. 근데 뭐 일단 국가직 319번 한번 봅시다. 뭐 다른 거 풀어달라면 요청을 하세요. 아, 요새 요거는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 그러면 한 2개 정도 풀어볼게요. 313번이랑 319번 풀어봅시다. 자, 313번 한번 볼게요. 자, 313번을 보시면 313번을 봅시다. 313번요. 예,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그 다음 뭐야? xy분의 3이 1이다. xy분의 우리가 3이 우리가 1일 때 뭐예요? x 플러스 y의 무슨 값? 예, 딱 보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통찰력 키우셔야 돼. 아, 이거 최소값을 묻거나 최대값을 묻거나 xy 같으면은 최대값을 묻겠죠. x 플러스 y니까 최소값을 묻겠죠. 그죠? 맞죠? 아, 요렇게 되네. 그럼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xy는 뭐예요? xy? xy 3이잖아요. 다 됐네. xy 3이고 딱 끝났네. 따라서 x 플러스 y는 뭐보다 커놨다? 2배의 루트에 xy 뭐 3. 따라서 최소값은 2루트 3이다. 똑같죠? 그죠? 맞죠? 319번 봅시다. 319번. 하여튼 여러분들 그 국가직, 지방직하고 경찰직만 3번 풀고 하시면 시험 합격해요. 딴 거 안 보셔도 된다고. 아, 딴 거 안 보고 해서 딴 거 이상한 문제 나왔는데요. 해도 특이한 문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거예요. 입장이. 항상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이다. 아,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슷비슷하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얼마나 우리 이성적인 통제를 잘하느냐. 좀 냉철하면 된다. 예. 자, 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부등식 A 플러스 B분의 1입니까? 맞죠? B분의 1이고, 그 다음 B 플러스 A분의 1, 요렇게 되죠. 4. 요놈이 뭐보다 커놨다? K보다 커놨다. 결국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말이죠. 맞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뭐 보자마자 뭐 딱 전개해야죠. 이 상태 뭐 무조건 이런 거 딱 고분에 된 거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전개해야 됩니다. 아, 고분의 형태된 거 무조건 전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뇌에 각인이 딱 돼 있어줘야 돼. 문제 딱 보는 순간. 그렇게 7, 8이 하면 56 나오듯이.
자,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니까 어떤 AB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뭐예요? 정리하니까 AB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후다닥 정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뭐예요? 1 되고 플러스 4. 옳지. 5 되죠. 옳지. 다 끝났네요. 끝났네. 이놈의 최소값 구하란 말이지. 맞죠? 그럼 끝났네. 얘 5는 고정이 됐고, 그럼 요거 최소값은 뭐예요? 요거는. 얘는 뭐, AB 플러스 AB분의 4는 뭐보다 크났다? 2배의 루트 해주고 AB 곱하기 AB분의 4가 되니 얘는 뭐보다 크났다? 얼마요? 4보다 크났죠? 따라서 얘는 4보다 크났다. 이 전체는 뭐보다 크났다? 9보다 크났다. 그래서 최소값 K는 9가 되더라. 됐습니까? 요 정도. 자, 그 다음 드디어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함수로. 함수. 자,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 이 함수를 우리 잘 하셔야지 미적분을 잘 하세요. 미적분. 예? 그러니까 함수로 단순하게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학 전반에 큰 우리가 이 줄기를 생각합니다. 줄기 큰. 이 큰 우리 하나의 큰 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자, 그래서 함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 자, 함수에 때 정의부터 보죠. 정의. 함수가 뭐냐 봅시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필기를 잘 해 두셔야 돼. 여기 뭐 책에보다도 여러분 노트만 보시면 충분해요. 노트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책은 이제 여러분 문제만 풀어 보시면 되고 가능한 여러분은 노트를 많이 보세요. 노트의 그 내용만 해도 충분하니까 x고 y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이 x를 뭐라 그럽니까? 정의역이라 하죠. 맞죠? 이걸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다. 얘는 뭡니까? 공역이라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놈은 예를 들어서 뭐, 요게 우리가 1, 2, 3, 4다. 요놈이 우리가 뭐, A, B, C, D, 1 할게요. 자, 그럼 함수 정의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정의역은 조선시대 여자다. 조선시대 여자는 무조건 정년기가 되면 무조건 시집을 가야 된다. 뭐,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즘 말 잘못해서 요즘 말 한 번 잘못 큰일 나죠. 뭐 SNS 시대니까. 뭐 강사가 여성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뭐 강의 도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서 저는 좋아요. 좀 유명세 좀 타니까. 좋아요. 워낙 유명세 탄 적이 잘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것들 하는 게 그렇다. 이것다니까. 여기는 우리가 공역을 남자로 할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남자는 그 조선시대는 두 여자 데려가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갔다. 뭐 능력 있는 집안 부잣집은 2명이나 데려갔다 이거지. 2사람. 예? 뭐 여기는 뭐 여기서 뭐 천민 출신이라든지 뭐 백정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뭐 능력 없어서 못 데려갔다. 어쨌든 함수의 정의를 그렇게 할게요. 함수의 정의는 뭐다? 정의역. 어쨌든 우리가 이 정의역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응되는 남편 오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이 여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자가 이제 두 군데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시집을 안 간다거나, 두 군데로 가면 큰일 나죠. 맞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법으로서 난리 나죠. 난리. 자, 봅시다. 어쨌든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우리가 대응되는 우리가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한 개씩 존재한다. 오직 한 개씩 존재한다. just one. 오직 한 개, just one. 오직 한 개씩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그래프로 잠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문제화 시켜서 잠깐 봅시다. 문제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보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 몇 가지 유형들 쭉 한번 봅시다. 조금 칸을 좀 줄일까? 예, 여기 좀 작게 해볼게요, 작게. X축이고, Y축이고, X축이고, 뭐 요런 원, 땡 거랑 원 해볼게요, 이렇게, 뭐, 원. 두 번째는, Y축이고 X축이고 이런 원이랄게요. 원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이고 제로고 뭐 이런 것들. 네 번째는 X고 뭐 이런 거. 한 개 더 하면 다섯 번째는 뭐 요 정도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여기 왜냐면 이렇게 요것들에서 함수 유형들이 다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물론 단은 우리가 X는 단 XY는 우리가 실수다 라고 할게요. XY는 실수다. 자, 그럼 함수 그래프 어떤 겁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1, 2, 3, 4 중 몇 번이에요? 2번하고 4번이죠. 맞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자, 이 함수에 대한 거, 그럼 여기에 X축이 모두 뭐다?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인데, 그러면, 요 하나의 정의역에서 쫙 이렇게 자, 함수를 만족하려면 Y축의 평행하게 걷을 때, 이 교점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대응되는 값이 두 개 존재한다면은 이 한 여자가 두 집에 시집가는 거 똑같죠, 맞죠? 함수 안 된다 이거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그어봤더니 요거 어떻게 요거 이 하나의 정의에서 대응되는 값이 두 개 존재하니까 함수가 아예 이 자체는 아예 없고,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더니 쭉쭉쭉 우리가 자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Y축의 평행에 걷을 때 교점, 즉 요놈의 정의에 대응되는 값은 오직 한 개밖에 없죠, 맞죠? 요놈의 정의, 요 정의에 대응되는 한 개밖에 없죠, 맞죠? 이 교점이 한 개씩 존재할 때 그 놈을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걷을 때 교점 몇 개 있습니까? 자, 이 파란색과 우리가 교점이 한 개씩밖에 없죠, 맞죠? 물론 우리가 같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꺼서 같은 것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같은 쭉 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의역 입장에서 여기 대응되는 이놈의 남편, 이 정의역 입장에서 대응되는 남편이 같은 남편일 수도 있다 이거지. 맞죠? 그죠? 어쨌든 이 정의역 이 입장에서는 유일한 남편은 이것이고 이 정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밖에 없다. 어쨌든 얘가 우리가 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다? Y축에 평행하게 걷을 때 교점이 한 개씩만 존재할 때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좀 더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본론에 들어가면 1대1 함수. 자, 이런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에 각각에 대응되는 이놈의 값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것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치역이라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굳이 하나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공역의 집합은 A, B, C, D, E가 되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대응되는 값이 A, B, C가 된다. 따라서 치역은 반드시 공역에 포함된다. 그죠? 같아도 되죠. 맞죠? 치역은 반드시 우리가 공역에 포함된다. 같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함수는 우리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두 번째, 우리가 1대1 함수. 자,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퀘스천. 질문 한번 드리면, 여기서, 자, 퀘스천. F에 X에서 우리가 Y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이 뭐로 의미합니까, 여기? 여기 뭐예요? 정의역이죠. 맞죠? 얘는요? 얘는 뭐예요? 공역이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약해서 뭐 그런 문제까지 잘 안 나오겠지만 한 번씩 커를 찔린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 이번에 볼까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F의 X는 Y다. 라고 했을 때 요는 뭐로 의미합니까? 요거는? 이게 정의역이죠. 얘는요? 왜 공역이 난데 자꾸 치역을 바뀌어요? 공역이에요, 공역. 공역이잖아요. 공역 맞잖아요. 얘는 공역이죠. 그럼 치역은 뭔데요? 요 놈이 대응된 이 함수 값이 뭐다? 요 놈이 치역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있죠. 뭐 에브리바디 다 대응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럼 그래 봐도 되지. 근데 그래 봐도 되는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는 의미상 다르죠. 얘는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것이지 공역이 난데없이 치역으로 바뀌지는 않죠. 같지. 예? 그런 의미지.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저런 것들이 간간히 물으면 허를 찔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함수에서 두 번째 우리 1대1 함수를 보도록 하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아주 중요하죠. 자, 1대1 함수 아주 좀 이상적인 구조죠. 이상적인 구조. 뭐다? 1대1 함수는 자, 이런 거 좀 말하자면 뭐 1, 2, 3, 4. 그럼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는 등등. 오직 우리가 자 하도 분란해서 돈 좀 있다고 권세 있다고 여자들을 3명씩 4명씩 데려가면 좀 불공평하지 맞죠? 나한테 법으로 규정했다 안 되겠다 한 집에 한 여자밖에 못 데려간다. 응? 자 그래서 일부일처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거는 종종 잘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의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우리는 그래프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요런 유형 우리가 뭐밖에 없냐? 요 1대1 함수의 그래프 유형은 첫 번째 우리가 케이스가 요런 유형이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런 것들. Y축이고 X축이고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원래는 엄밀하게 실제로 원래 그러면 이거 다 맞춰져 원래 정확하게 왜 이 정의에 대응되는 값이 딱 하나씩 존재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래프도 막 함부로 막 그리면 안 돼 실제로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여기 정의이고 자 여기에 우리가 y 우리가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요런 것하고 요거 하나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y축이고 x축이면 아니면 얘는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 자, 두 가지 형태 그래프가 어떤 구조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요런 구조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미분에서 나오잖아요. 미분에서.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여기에 우리 y 이퀄 fx라면 요게 y 이퀄 fx라고 했을 때 봅시다. 그럼 요 놈은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에서. 요걸 x1이라고. 요 놈을 x2 라고 했을 때 뭐야? 요거는 f의 x1이죠. fx2.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해보세요. 뭐 여기 좀 할까요? 이 x1, 이 x2. 대응된 요놈의 값이 f의 x의 1이 되고, 요 대응된 요놈 값은 f의 x2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그 1대1 함수를 저렇게 1대1 함수라고 단순히 묻지는 않죠. 그래서 이 1대1 함수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1대1 함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1이 x2하고 서로 당연히 달라야지, 여자들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뭐다? f의 x1하고 f의 x2. 아, 이게 1대1 함수구나. 물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놈의 대우 명제가 뭡니까? f의 x1하고 f의 x2가 같다면 x1이랑 x2가 같다. 아, 같은 의미구나. 물론 조건이 여기서 우리가 x1과 x2라는 놈은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 f의 x1과 f의 x2라는 놈은 공역의 원소가 되더라. 이렇게. 여기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묻는 게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 1대1 함수구나. 아, 그럼 1대1 함수의 속성을 좀 더 분석해 보니 요런 구조. 아, 두 가지 구조.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를 보면 어떤 게 1대1 함수냐 보면 요거 1대1 함수는 이렇게 돼요. 얘는 y축에, 즉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교점이 몇 개냐? 한 개씩 존재한다.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교점이 한 개씩 존재한다.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교점이 한 개씩 존재한다. 아, 여기 1대1 함수예요. 그죠?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교점이 한 개씩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긋을 때 이런 교점이 한 개씩 존재하는 게 1대1 함수인데, 자, 그럼 봅시다. 요런 함수 우리가 무슨 함수를 해요, 이거? 요런 함수는 무슨 함수를 할까요? 요런 함수? 어떤 함수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커져요. 저거죠. 옳지. 요거는 x1이 x2보다 적으면 대응되는 f의 x1과 f의 x2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맞죠?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다? 예. 증가함수랍니다. 증가함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후에 이 증가함수를 우리 미분에서도 다뤄봐야 되니까 이 증가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준다. 미분에서는 요러기까지 요거까지 생각해 주셔야 된다. 즉, f'(x) 요놈 우리가 미분의 요놈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얘는 그냥 우리가 뭐 기하학적으로 꼭 따진다면 그냥 뭐 기하학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그냥 한 접선이다라고 접선이 우리가 부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값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요놈은 x1이 x2보다 적을 때 이 대응되는 값 f의 x1과 f의 x2를 비교했더니 뭐다? 방향이 바뀌더라. 따라서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라고 하죠. 감소함수니까 이놈 우리가 즉 도함수 f'x가 뭐보다 적거났다? 0보다 적거났다. 즉 접선의 기울기 값들이 우리가 음수가 되더라. 라고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요게 함수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때 이런 등대에서 쓰이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 함수는 그럼 뭐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로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1대1 대응 함수. 주로 단골 메뉴,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들이 너무 빤히 정해져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하지. 1대1 대응 함수는 완벽한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남녀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1, 2, 3, 4 뭐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져봤을 때는 얘가 우리 일대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 그래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래프 얘하고는 그래프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뤄보는 그래프에서는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대응이란 말까지 주어졌으니 이 대응이란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치역과 공역이 같다란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아, 치역과 우리가 공역이 같다. 아주 이상적이죠.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어떤 조건을 또 충족시키는 함수냐? 얘는 뭐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아주 역함수의 존재하기엔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줬을 때는 아, 요 놈이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함수다. 1대1 함수 중에도 좀 더 까다롭다. 대응이라는 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니 얘는 뭐다? 치역과 공이 같다. 아시겠습니까? 1대1 대응함수 굉장히 중요하다. 1대1 대응함수. 요런 등등입니다. 요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따진다 뭐 몇 가지 더 봅시다. 이번에는 뭐 네 번째로 우리가 뭐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얘도 따지면 1대1 대응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냐? 요 옆에 쓸게요. 네 번째로 항등함수. 요건 좀 작게 쓸게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란 놈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히 보면 뭐 1, 2, 3, 4 1, 2, 3, 4 x, y고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하고 4는 4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 항등함수 표현해줘도 어떻게 돼요? f에 우리가 x의 요 놈은 요랑 똑같다. 모양이. 보통 이렇게 표현해죠. 자기 자신의 모양하고 우리가 똑같다. 원래 요거는 모양이 똑같은 것이지 의미는 다릅니다. 모양이 똑같은 것이지 얘는 의미는 다르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거잖아요. 얘는 f의 x에서 뭐라고 한다. 모양이 얘랑 또 y인데 실제 요거는 실제 x는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렇다고 이게 다 항등함수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표현해 줄 때 요렇게 표현, 여기에 1이 대응되면 값은 1이 나오고 2가 대응되면 2가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놈이랑 요 놈은 엄밀하게 따져서 서로 다른 의미다. 요건 뭘까요? 얘는 뭔데요? 안에 드는 x는. 얘는 그렇죠. 완전 좀 아시네. 에? 공역이요. 얘가 뭐다? 치역이다. 그죠? 예? 이런 걸 모르면 나중에 이제 시험에 조금 만약에 뭐 난이도가 좀 어렵게 냈다면은 이제 깨진다. 이거지. 요런 의미를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등등을 이게 항등함수네. 그럼, 물론 항등함수가, 그럼 항등함수 이거밖에 없겠네요. y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y꼴 x. y꼴 x도 있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여러 개의 항등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항등함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거. 2번에서, 정의역 x를 정의하기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인 정수라는 조건 줬고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우리가 f의 x를 뭐라 줬냐면은 x의 3승이라 줬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 뭡니까? f 마이너스 1이 뭐예요? 마이너스 f의 제로는 f의 그 다음 뭐다? 1은 왜 여기 있는 정수니까 정의가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1, 제로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요 구간, 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런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자, 5번째는 뭐다? 5번째는. 자, 무슨 함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5번째. 어떤 함수요?
예, 상수함수, 그렇죠. 상수함수. 의외로 간혹 우리 상수함수 한 번씩 종종 출몰 하는데, 자, 상수함수, 이게 상수함수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1, 2, 3, 4, 뭐 이래 봅시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그 연예인 인기탑 누굽니까? 박보검이요? 아, 박보검 좋아요. 박보검 좋아. 자, 박보검, 박보검 보검 오빠 좋아. 보검 오빠 좋다 그래가지고 보검, 얘가 보검 오빠. 에? 그러면 유치원생도 보검 오빠. 에? 초딩도 보검 오빠. 중딩도 고딩, 대학생도 다 보검 오빠. 에브리바디 모든 보검 오빠로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보금 오빠. 3. 즉 뭐다? 여기에 어떻게 마이너스 2도 여기에 우리가 3으로 가고 마이너스 1도 3으로 가고 제로도 3으로 가고 1도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도 3으로 가네. 그럼 우리 상수함수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상수함수는 뭐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다. 그까지 봐주셔야 된다. 상수함수는 뭐다? y축 대칭 함수다. y축 대칭 함수니까 y축 대칭 함수. 따라서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를 한다? 우함수라 그러죠. 맞죠?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하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랑 같다. 그렇게 대시네. 간간히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뭐, 요렇게 또 묻기도 한다면 상수함수 표현을.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수함수는 f의 x1이랑, f의 x2랑, f의 x3랑, 뭐, 이런 등등등. 요것들이 f의 x인 것 같거든. 뭐, 요렇게도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이게 상수함수구나. 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또 미분으로 가면 뭐 이렇게 여기까지 뭐 깊이 있게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미분에 가면 똑같아. f'의 x1, f'의 x2. 똑같아, 이것들. 이것들도, 상수함수구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충분하다. 넘치난다, 이거죠. 자, 요 정도는 이제 합성함수 나고, 합성함수. 자, 요런 거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볼까요? 합성함수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봅시다. 함수의 정의고, 그 다음에 경찰직, 경찰직 크게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국가직부터 풀어볼까요? 327번 한번 보시죠. 327번. 327번을 보시면, 자, 327번에는,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정의역이. 두 집합 x인데, x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4보다 적거나 같다. y는 공역이다. y는 y는 어떻게 돼요? y가 마이너스 5보다 크나고 5보다 적거나 요 놈이 공역이겠죠. 맞죠? fx에서 y로 가는 함수. 요 놈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졌네요. 그래 놓고 a가 0보다 적다. 이거 무슨 함수? 일치함수죠. 맞죠? 그죠? 이랬을 때 뭐다? 이 f가 1대1 대응 끝났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굳이 좌표 선상에 안 그리고 그냥 쭉 그려요. 그냥 물론 찐질하게 좌표 선상에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얘 그래프 기행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내려올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쭉 제가 이거 X축이라 대충 그려볼게요. X축이라 이렇게 나와볼게요. X축. 얘를 그냥 우리가 X축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 정의역은 뭐겠습니까? 얘 정의역이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맞죠? 그 다음 뭐예요? 4까지죠. 맞죠? 정의역, 여기 정의역이 끝났죠. 여기서. 정의역은 우리 정의역은 여기까지 끝났다 이거죠. 즉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니까 여기 대응되는 우리가 어떻게 치역이 있는 공역들 맞죠? 대응되는 값 치역이죠. 맞죠? 이것들이 결국 뭐다?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잖아요. 맞죠? 결국 얘가 뭐다? 여기 쭉 가다 보면 Y축에 있는 어떻게 공역의 처음이고 얘가 공역의 끝이겠죠. 맞죠? 걔에 따라서 얘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얼마요? 5가 되고 요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끝났네 이거. 따라서 우리는 자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 F의 마이너스 1, 즉 뭐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요 놈이 얼마요? 요 대응되는 값이죠. 맞죠? 얘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4에 되는 F의 4A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요게 마이너스 5 끝났죠? 두 개 연립방정식 하시면은 우장창 바로 빼시면 되는 밑에서 위에 거 빼니까 A는 얼마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는 따라서 얼마다? 3대죠. B는 3대죠. 이렇게 그죠. 이런 정도. 예? 별거 없죠. 예,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 들어가, 합성함수. 근데 이제, 원래 1대1 대응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게도 우리 출제도 되기도 해요. 간간히. 하나 문제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퀘스천 물었을 때 fx가 주어졌는데요. fx가 한번 여러분 과연 방금 1대1 대응함수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확인해 보려고요. 요 놈은 뭐 ax인데 요 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한 놈은 a-1에다가 x 플러스 뭐 1이라 할게요. 이거는 x가 2보다 적대요. 이렇게 줬을 때 함수 fx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 1대1 대응 함수일 때 우리가 실수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 예? 1대1 대응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 아까 어떻게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죠. 증가 또는 감소 함수죠. 맞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구간이 나눠졌답니다. 그죠? 나눠서 일단 그래프 형태가 뭐 같아질 달라 뭐 같든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그래프 형태 모양 우선 보니까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럼 2라는 좀 경계로 2를 이렇게 경계로 봅시다. 2 얘가 x 이끌고 2라고 봅시다. 2라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뭐 원점을 지나가 대충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났다 봅시다. 요놈의 그래프가 2보다 큰 것 같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됐다 봅시다. 그죠? 그럼 문제는 얘잖아요. 맞죠? 얘 모양이 어떻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게 1대1 대응 함수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죠? 그럼 요렇게 되면 됩니까? 요렇게 되면 됩니까? 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일부러.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되죠? 혹은, 이번에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놈이 요렇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네. 뭐, 이거, 잠깐만. 요거는,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일게요. 플러스 내가, 뭐, 2라고 할게요, 2.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만약에 오른쪽 놈이 이렇게 됐을 때, 2를 경계해서, 왼쪽에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1대1 대응 함수 맞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죠? 요렇게 되면요? 안 되죠? 그럼 요렇게 되면요? 되죠? 요렇게 되면요? 됐죠?
아, 따라서 그러면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요 두 놈의 기울기 값들의 부호가 그렇죠. 같아져야 돼. 방향이 맞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돼줘야 되죠. 맞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지 말고 얘가 음수되면 안 되잖아. 맞잖아. 그죠.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난데없이 얘가 이러면 안 되지. 따라서 두 놈의 부호가 같네. 그래서 뭐다? A 곱하기 A-1이 뭐?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0보다 적든지 1보다 크다. 이렇게도 우리가 낸다면 나올 수도 있다. 그지? 어렵게 낸다면. 아시겠습니까? 아, 저런 정도까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우리 전제 조건이 모든 실수 x에서 모든 여기에서 우리 여기 이것이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넌 뒤에 내가 또 하겠지만 이게 곧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 원래 요 문구를 우리가 넣어줘야지 좀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잠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다. 자, 봅시다. 자, 이 합성함수 정의부터 먼저 봅시다. 정의. 뭐, 이건 합성함수 이거죠. 요게 몇 개 이상? 이게 3개 이상의 합성함수 3개 이상. 맞죠? 물론 4개, 5개 계속 갈 수 있죠. 맞죠?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3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답이 단순하게 나와요. 주기성을 갖든지 규칙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3개가 샘플인데 X고 요놈을 Y라 하고 이놈을 G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고 요놈을 우리가 G라 했답니다. 라고 했을 때 봅시다. 1, 2, 3, 4 A, B, C, D 이고 1, 2, 3, 4, 5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우리 표현됐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물론 이제 합성함수 조건이 합성함수 일단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각각의 함수의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 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F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G 함수를 만족자 F 입장에 봐서는 요 1, 2, 3, 4 요놈이 정의역이고 G 함수 입장에서는 F 함수 이 공역이 정의역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고 지 맘대로 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 뭐 봅시다 이렇게. 어쨌든 G도 우리가 함수를 만족하죠.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G의 합성 우리가 F라고 합니다. 맞죠? F라고 했을 때 요놈 X가 최종 목적지 G로 간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합성함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이 합성함수 전체의 정의역은 뭐냐? 즉 요놈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학생들이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좀 많이 좀 깨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1 보면은 질문 형태로 볼게요. 퀘스천 1. G 합성 F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X죠. 맞죠? 옳죠. 여기서 1, 2, 3, 4다. 자, 합성함수는 결국은 뭐다? 합성함수 결국은 나의 원조 조상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수백 개, 수만 개가 있든지 어쨌든 나와
나의 원조의 조상과의 관계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와 이거의 관계다. 요놈과 이놈의 최종 우리가 원조 조상이 누구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수백 개 여기서 무수히 많은 결론은 어떻게? 얘와 이 원조 조상과 우리 정의역의 관계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퀘스천 2 이번에는 땡땡의 공역은 뭐 공역은 뭐 됩니까? 공역이 1, 2, 3, 4, 5죠. 옳죠. 예. 1, 2, 3, 4, 5. 자,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많이 막히죠. 세 번째 그럼 자, 이번에는 이것의 뭐다? 치역이 뭘까요? 얼마요? 1, 2, 3요. 그래서 많이 막히죠. 아까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내 원조 조상이 누군지 좀 따져보세요. 자, 줄기 타고 가보세요. 예, 1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막혀요. 여기서. 만약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된다면 여기서 다 막혀. 아, 나의 원조 조상은 자, 쭉 타고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놈 1을 우리가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고 4도 1로 가네. 아, 따라서 우리 조상은 한 사람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 요거는 우리가 1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합성함수. 아, 그리고 합성함수 저렇게 되네요. 물론 합성함수의 성질을 잠깐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질을 잠깐 보면 성질은 별거 없으면 성질은 우리가 합성함수 성질은 첫 번째 뭐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사실 이 뒤에 x는 다 빼놨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생략.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결합 법칙은 성립한 요거는 성립을 하지 않죠. 물론 성립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하나라도 성립 안 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일반은 못 시킨다. 이번에는 F의 합성의 G하고 H. 그 다음 F의 GH. F의 G에 이렇게 합성 H다라고 했을 때 요걸 요렇게 우리가 묶든지 요렇게 묶거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면 결합법칙이라죠. 맞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요 정도.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는 풀어봅시다. 합성함수는. 예, 합성함수는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예, 막 간단한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합성함수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이런 것이죠. 제가 저렇게 됐을 때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정의를 저렇게 따졌는데, 예를 한번 들게요. 예를 통해서 봅시다. 예를 통해서. 예 1번을 보시면, 예를 한번 보시면, 자, fx가, 자, 이런 것들이 왜 성립을 하지 않냐. fx라는 놈이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고, gx가 우리가 뭐 2x 마이너스 1을 할게요. 했을 때, 우리가 f의 우리가 합성의 g의 x다. 물론 요건 똑같죠. 얘는, 다시 말하면, 요렇게, 우리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요 gx라는 놈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네. 따라서 얘는 정의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우리가 gx를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요게 통째로 x에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g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2x-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1 다 정리해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이건 그 반대로 이번엔 g의 합성의 f의 x다. 물론 얘도 우리가 g자. 이거는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사실상 이건 뭐냐? 이거의 의미는 그냥 참고로 요놈의 우리가 합성하면서 정의역 x네. 이렇게 됐다는 거. g의 정의역이 fx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똑같다 이거지. 뭐 굳이 우리가 좀 설명하자면 그런 의미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fx가 이놈이 통째로 x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배의 요거는 f의 x고 마이너스를 따라서 어떻게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를 해서 결론이 뭐가 된다? 2x의 제곱이고 플러스 1.
서로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합성함수라는 게 그런 것이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해봤자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뭐, 여기서는 335번하고, 339, 뭐, 지방, 뭐, 서울시 저런 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저런 거 다 풀만해요, 그냥. 서울시라고 이거 무조건 다 피해갈 게 아니라. 자, 33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주어졌네. fx가 3x 플러스 2고요. f의 x는 3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g합성 fx, g의 합성의 f의 x가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서 x제곱 플러스 1일 때 x제곱 플러스 1일 때 g의 뭐다? 11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럼 얘부터 처리하면 되잖아. g합성 fx는 어떻게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 그죠? 맞죠? g합성, 요걸 다시 쓰면 요거를 쓰지 말고 다시 써볼게요. g에다가 f의 x인데 요 놈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요 정의 얘는 얘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정의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g의 11이 됐다 말은 요 놈이 얼마고 11이 됐다 말이죠. 그럼 요 놈이 즉 fx가 11이 됐다 말은 요 x에 얼마나 대입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3을 대입시켜. 따라서 양쪽 x에 3을 대입시키면 되네. 즉 뭐다? g에다가 f에 3을 대입을 시키니까 11이 돼서 여기에도 3을 대입시켜 얼마? 10이 됐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것들. 따라서 결론은 10이 되더라. 되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수학을 한꺼번에 딱 하시려 하지 말고 표현을 해 주다면 우리 수학이 우리가 뭐 응용력이니 뭐 어떤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는 아니고 수학은 우리가 표현입니다. 표현.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우리가 뭐 미분적분을 뭐라 그럽니까? 해석하기라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주냐. 그걸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해석하기. 얘가 뭐 미분이 이렇다 등등 이해 안 되죠. 말 그대로 해석하기잖아요. 그걸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학문이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 나왔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론 학문,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카르트가. 예? 나는 생각도 고려존재한다.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지토 섬 에르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데카르트가 철학자잖아. 맞잖아요. 그 합리론 맞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골 아프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3단 논법을 우리가 데카르트 이론에서 나왔잖아요. 수학적인 사고가 제일 확실한 우리가 사고적 방법이네. 예,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론이 나오더라, 이거지. 철학이 끝도 없잖아.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 가잖아요. 맞잖아요. 자, 339번 봅시다. 자, 339번을 보시면, 이런 것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게 맞네, 복잡네 하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주기성을 가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f의 x가 주어지길 x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합성을 몇 번 하래요? 2014번 하래요.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합성을 2014번 하래요. 자, 그럼 물론 2014년도 나왔는가 봐요, 저게. 그죠? 맞죠? 그럼 우리는, 자, 일단 저기 나온 대로 봅시다. 2014번을 하란 말은, 요런 동그라미인데, 요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2015개 있어요. 맞죠? 이제 그거 주의하셔야 돼. 아니면 자칫하면 개수 잘못 찾아서 틀려.
예, 이런 거는. 개수 잘못해야 되니까, 아, 이게 2000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F에 2014에 얼마라고요? 2014. 뭐 이런 거 딱 보니까 답이 뭐 2014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빨리 주기성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2015개 때문에 여기 F 들어가고, F 들어가고, 보세요. 여기 세 개니까 F가 2개 좀 맞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별히 우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거지. 아니면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한 개 틀리면 떨어져요. 한 개 틀리면. 그러니까 계산적인 실수 이런 오류를 범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봅시다. 출발할게요, 그러면. 그럼 뭐, 2014 집어넣을게요. 근데 얘를 먼저 한번, 얘는 원래 어떻게 쟤는 자체, 물론 그래프를, 제가 어떤 그래프, 뒤에 곧 나오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물론 fx를 하면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fx는 조놈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맞죠? 그죠?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물론 이는 한 번 더 합성해보면 또 그렇게 계속 나오겠죠.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이런 거 제일 좋은 게 바로 집어넣으면 돼. 바로 집어넣으면. 2013 집어넣을까요? 2014 출발해봅시다. 201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보통 3개 내지 4개에서 끝난다 이거지. 2014이고, 우와, 뭐 이래 복잡해요? 그럼 여기 2014 집어넣으면 2014. 201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014분의 뭐다? 2013이죠. 맞죠? 맞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요것도 들어가면 되잖아. 계속 들어가면 되잖아. 정의역이야. 계속. 이번에 또 요놈이 또 똑같은 게 계속 또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역수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뭐예요? 20 얼마? 13분의 1 되죠. 맞죠? 다 됐네.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네. 이거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이건 20 어때요? 결국 20에서 끝났네. 3번 만에 반복하네 그냥. 아, 요거 3개 했으니까 주기를 우리가 3으로 갔네. 그럼 2014는 3으로 나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맞죠? 그럼 2014라는 건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렇죠. 201 얼마요? 3에다가 플러스 1이죠. 맞죠? 요거에 2014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2013 여기 끊어졌죠? 맞죠? 여기서 결국 뭐다? 하나 더 간 거랑 똑같죠? 여기에서 자, 요까지는 우리가 3의 배수니까 결론이 뭐다? 즉 F에 2013에 2014라는 값이 뭐가 될까요? 2014 되잖아요. 맞잖아요. 3개 왔으니까 3의 주기성 가지니까 맞잖아요. 요게 2014니까 결국 얘는 한 개 더 갔으니까 2014 그 다음 숫자의 값이 되겠네. 요놈이네. 따라서 답은 어떻게? 2014분의 2013이 되겠네요. 답이 2번 되네요. 제 추측이 틀렸습니다. 그죠? 급할 때 시간 없을 때 막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당연히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것들은, 이렇게 주기성 안 가지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주기성도 4 정도, 4개 단계까지 가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런 것들은 대부분 주기가 3 내지 4 정도에 다 끝납니다. 뭐 그 정도도 여러분들 다 관찰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런 자꾸 통찰력을 키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냥 밋밋하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발전이 없잖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보면 답이 눈에 막 보여요. 답이 눈에 보여요. 그런 거.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로 들어갑시다. 역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함수 좀 쉬었다 합시다. 역함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좀 설명할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